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잘 견디고 계시죠? 예. 뭐 요즘은 저 쇼핑하러도 못 가고 그 친구하고 외곽에 외식하러도 못 가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예. 영대다. 자, 열심히 합시다. 우리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입니까? 234. 234. 234.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자, 봅시다. 자, 갑과 을이 요 부동산을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자,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청이나 촉탁이 없더라도 법 규정에 등기관이, 이 등기는 갑을이 해요, 등기관이 해요? 등기관이 하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청이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등기 신청하는 갑과 을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기 신청 행위를 공부했어요. 자,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 자, 등기를 신청하는 요 행위는 말로 합니까? 서류로 합니까? 서류로 엄격한 방식에 따라 요식행위고, 개인이 국가기관에게 요구하니까 공법행위고, 기타 등등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갑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때 갑을이 요구되는 능력은 원칙적으로 무슨 능력? 무슨 능력? 의사 능력. 원칙적으로 의사 능력만 쓰면 되고, 들은 게 행능력밖에 없지 지금. 네. 자, 예외적으로 이때 갑같이 자기가 이 등기를 실행함에 따라 등기를 잃게 되는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 있을 때는, 그때는 의사 능력보다도 더 확실한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했습니까? 자, 이때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신청의 적격성.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1. 소유권 보존, 갑. 자, 2. 소유권 이전. 요게 이름이 들어가는 요게 등기 신청 적격성이다.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신청 적격성이 없는 게 뭐라고 해서 태, 조, 학, 업. 기억납니까? 태하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자, 조합, 민법상 조합, 학교, 읍면, 리동은 등기신청 적격성이 없다. 이걸 쭉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갑 혼자 해요, 을 혼자 해요, 둘이 같이 해요? 같이 해. 같이 하는 걸 유식하게 이렇게 공동신청. 뭐 오랜만에 하니까 영 지금 감이 안 옵니까 지금?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원칙은 뭐라고요? 공동신청이다. 이때 공동신청이라는 것은 같이 하는 건데, 누가 하고?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같이 신청하는 게 공동이다. 자, 등기 의무자는 요 등기를 실행함에 따라 등기를 잃거나 또는 불리한 지위에 있으면 등기 의무자고, 요 등기를 실행함에 따라 등기를 얻거나 유리한 지위에 있으면 등기 권리자다. 그렇습니다. 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게 뭐라고요? 공동이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아예 등기 의무자가 없는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그 다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기 이름 개명한 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이다. 판결 받았을 때도 단독 신청이죠. 자, 그런데 등기 권리자도 아니고 등기 의무자도 아닌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까지 했습니다. 해봐야 뭐 전혀 처음 듣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 했어요? 네. 했다고.
이제 오늘 진도입니다. 지금부터.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갑을이 등기를 신청을 갈 때는 입을 가져가요? 서류를 가져가요? 입을 가 하면 안 됩니다. 서류를 가야 돼. 자, 그때 필요한 서류가 신청 정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첨부 정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오늘 진도입니다. 자, 지금도 사실은 등기 신청할 때는 거의 98%가 방문 신청이에요. 서류를 만들어서 직접 등기소에 가져갑니다. 근데 법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전자신청 위주로 등기법이 다 개정이 되었어요. 용어가 바뀌어요. 자, 옛날에는 서류를 직접 만들어서 등기소에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서류를 머신 서 또는 머신 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서류에다가 그 등기할 내용을 기재를 해서 등기소에 제출을 해서, 옛날에는 이런 용어를 썼다고요. 어떤 서류를 그 내용을 기재해서 등기소에 한다고요? 제출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전산 등기가 되다 보니까 컴퓨터 입력을 해서 전송하는 것, 법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사실은 지금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법은 어떻게 됐다고? 전자신청으로 다 법이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때는 컴퓨터 입력을 해요. 그 내용을, 그걸 이렇게 정보라 그래, 정보. 컴퓨터에 있는 그 양식, 그걸 뭐라 한다고요? 정보. 옛날에 종이로 되어 있으면 서면, 서류, 서면, 머신 서면 가는 걸 지금 컴퓨터 안에 있는 양식에다가 이걸 뭐라고 정보에다가 기재하는 걸, 거기다 입력하는 걸 기록한다 그래, 기록을 해서 옛날에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해요. 전송하는 걸 제공한다 그래, 제공.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지금 용어를 쓰다가 지금 법은 용어가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이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럼 뭡니다. 신청 정보, 그러면 옛날로면 신청서예요. 신청서. 신청서를 컴퓨터에 입력하다 보니까 그 용어를 뭐라 한다고요? 신청 정보라고 그런다. 신청서. 자,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맨 앞에 있는 게 이게 신청서예요. 우리 관공서 가서 어떤 담당자한테 내가 뭐 하러 왔는데요? 그럼 담당자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쪽에 가서 신청서 작성해 오세요. 이런다고요. 그럼 반드시 신청서가 맨 처음에 있어야 돼. 그러면 요 신청서만 한 장만 제출할까요? 뒤에 갖다 서류를 갖다 붙일까요? 붙여야지. 요 갖다 붙이는 서류를 옛날에는 첨부 서면 이랬어요. 첨부 서면 이렇게 하는 걸 첨부 정보. 서면 이러는 걸 지금은 정보라고 한다고요.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똑같은 말인데 전자신청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하다 보니까 그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접수가 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요걸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 사고 팔고 땅 사고 팔아가 돈 많이 벌었죠? 그때 등기할 때를 생각하셔야 돼. 지금 등기할 때 법무사가 뭐라 하든지 지금 오늘 그걸 공부한다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등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요 부동산을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건 법률행위니까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요때 하는 등기 이름이 뭐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겠지? 요때 하는 등기 이름이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로 한다고? 서류로 한다고? 서류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컴퓨터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하는데 그 컴퓨터 입력하는 내용도 서류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양식이 똑같은 양식이 뜬다고. 자, 그때 이제 서류를 봅니다. 자, 맨 위에 앞에 있는 게 신청서예요. 신청서를 지금은 뭐라 한다고? 신청 정보.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뒤에 갖다 증명서를 갖다 붙이는 내용을 첨부 정보라고 그래. 자, 맨 앞에 요게 신청 정보입니다.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정보라는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서류는 어떻게 말하느냐. 자, 원칙이 1건 1신청주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건마다 하나의 신청을 한다 이 말인데 한 건이라는 말은 뭐 말이냐. 부동산 하나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갑과 을이요. 지금 사고 파는 게 여기가 신정동입니까? 신정동 10번지, 11번지, 12번지 세 필지를 사고 팔았어요.
그럴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면 요때 이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10번지는 10번지대로 11번지는 11번지대로 11 각각 신청서를 각각 만들라고요. 요게 1건 1신청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동산마다 신청서를 각각 작성한다. 이게 1건 1신청주의라고. 자, 그러면 원칙이 나왔으면 당연히 뭐가 따라 나올까? 예가 나와요. 얘가 일괄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딱 말이 나오죠. 일괄 신청이래. 묶어서 신청한대. 자, 1, 2, 3 요 세 가지 요건이 맞으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요게 원래 10번지 신청서, 11번지 신청서, 12번지 신청서 요렇게 각각 만들어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요건이 맞으면 세 개의 요 부동산을 다 합쳐서 하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0번지, 11번지, 12번지 이렇게. 요게 일괄 신청이에요. 자, 요까지 해놓고 교재를 봅니다. 자, 234페이지. 등기 신청 정보 해놓고 또 여러분들이 못 알아볼까 싶어서 가로 열고 신청서 그래놨죠? 자, 봅니다. 양가로 열고 1건 1신청지. 등기 신청은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개의 등기원인마다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걸 1건 1신청주의래요.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신청을 한다. 자, 양가로 1번 일괄 신청.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그거는 이제 빼고요. 자, 끝에 가서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는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 목적 같고 등기 원인도 같고 끝에 가서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을 때는 두 번째 줄에 뭐라고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신청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접수가 되셨죠? 이걸 일괄 신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요건이, 이거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된다며? 자, 등기 목적이 같아야 돼. 그럼 요거 등기 목적은 뭔데? 요 등기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뭐 하려고? 소유권 이전하려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요게 등기 목적입니다. 등기 원인은 뭐예요? 매매. 소유권 이전하게 된 원인이 뭔데? 매매. 등기 원인이 같아야 돼. 자, 그리고 관할 등기소가 같아야 돼. 자, 만약에 공교롭게도 여기 다 세 개가 다 값거시였고 세 필지를 다 을한테 팔았는데 공교롭게도 요거까지는 A 등기소 관할이고 요거는 B 등기소 관할이다.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고. 자, 그러면 만약에 등기소가 다르면 요거는 등기하러 들어가야 돼. A 등기소 가야지. 요거는 등기하러 B 등기소로 가야 되니까 얘는 일괄 신청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요. 그래서 관할 등기소 같아야 돼. 자, 등기소의 관할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이 맞으면 일괄 신청이라는 뜻이 뭐랬겠어?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 일괄 신청입니다. 접수가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등기 신청 정보의 3번의 신청 정보의 내용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신청서 맨 앞에 있는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이제 기록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느 부동산을 무슨 등기를 누가 신청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지금 봅니다. 자, 신정동 10번지를 등기할 것인지 11번지를 등기할 것인지 11번지, 12번지를 등기할 것인지 부동산에 들어가야 되겠지? 어느 부동산을, 여기 부동산 표시라 그래. 부동산 표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신정동 10번지라 칩시다. 신정동 10번지. 신정동 10번지를 볶아 먹을 건지 삶아 먹을 건지 이게 들어가야지. 소유권 이전을 할 것인지 저당권 설정할 것인지 이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등기사항이라 그래. 자, 등기사항은 뭐냐 하면 등기 목적과 자,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 요게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누가 신청한다. 누가. 요걸 신청인이라 그래. 신청. 자, 등기 의무자는 누구고 등기 권리자가 누구다. 여기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관공서 제출하는 서류는 요 서류가 누구 앞으로 가야 될지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등기소장 기약, 그 등기소 표시, 그리고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관공서 제출하는 서류들은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 연월일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봅니다. 자, 23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필요적 신청 정보 내용. 신청 정보에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될 내용.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표시 돼 있습니까? 토지 건물 나오죠? 넘어갑니다. 자, 고단 페이지 맨 밑에 있는 신청인 등기 권리자가 누구고 등기 의무자가 누구다. 자, 신청인 자연인일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뭐 등등 해서 쭉 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 내려오니까 동그라미에서 한번 등기 원인과 원일자 이겁니다. 등기 원인과 원일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기 목적 나옵니까? 등기 목적. 자, 그 다음에 그 5번 등기필 정보 해놨죠? 이거는 조금 이따 내가 설명드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등기소 표시, 7번에 신청 연일. 이게 필요적으로 반드시 기록되는 내용이에요. 접수가 되시죠? 그 다음 페이지 뭐 임의적 신청사항 요거는 것들은 나중에 강론에 가면 각각 별도로 할 거니까 뭐 지금 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 양식을 한번 봅니다. 지금 쭉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 그림을 설명한 것 뿐이에요. 자, 238페이지.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 내용입니다. 자, 그 박스 위쪽에 부동산 표시 보입니까? 네. 부동산 표시.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고 이때는 거래 신고 1년 번호와 거래 가액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럼 봅니다. 그 부동산 표시에 1번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300제곱미터 해놨죠? 요거는 토지에서 건물이겠어. 1번은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지, 토지. 2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하고 자, 시멘트 백돌조 돼 있죠? 요거는 토지 같아요, 건물 같아요? 건물 같아요. 그러면 봅니다. 1번 요 토지 위에 있는 2번 건물이에요. 얘는 부동산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우리는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이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한 개를 해서 두 개를 했어.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하나의 신청서에 부동산이 지금 두 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1건 1신청이에요, 일괄 신청이에요? 일괄 신청한 거라고. 일괄 신청. 접수가 되시죠? 자,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맨 윗칸에 원인과 원인일자가 나옵니까? 그 다음 등기 목적 나옵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성명에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나오죠? 그래서 그 위에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이걸 등기 사항이라 그러고 그 밑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 요 사람들을 신청인이라 그럽니다. 접수가 되셨죠? 자, 그리고 239페이지. 자, 신청서를 보면요. 지금 여기 238페이지 요게 앞면이고요. 239페이지가 뒷면이에요. 뒷면. 그러니까 앞면, 뒷면 다 여기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뒷면입니다. 자, 뒷면에 보니까 맨 밑에 내려오니까 2015년 2월 12일 보입니까? 네. 2015년 2월 12일 여기 신청 연월일. 자, 그 맨 밑에 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규정 해놨습니까? 여기 등기소 표시.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 위에 시가 표준액 이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간점 보니까 239페이지 그 양식 중간점 보니까 굵은 까만 선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고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되어 있습니까? 그걸 잘 봐놓으시고 그 등기필 정보를 지금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나면요. 집을 사고 팔고 나면 나중에 법무사가 장엄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니까 그때 등기하는 날 갑을 매도인이라 그러죠? 자, 어른 매수인. 맞아요? 네. 매도인은 등기 주는 사람, 등기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의무자지, 의무자. 자, 이때 매수인은 등기 받아가는 사람. 권리자.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께는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상 한다는 소리가 요 매도인은 나중에 등기할 때 옛날에 당신이 살 때 사고 나서 받았던 등기 필증 저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는 등기 필증 찾아오시고요 이래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 옛날에는 등기 필증이라고 그래서 자 등기 필증을 지금은 이걸 등기 필정보라고 그래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전자신청이 아니고 컴퓨터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하는 게 아니고 서류를 가져갈 때는 지금 현재 요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요 지금 현재 시점에 요 부동산이 내 겁니다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여기 등기 필증이에요. 내가 이 부동산 등기 필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내 부동산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서류로 만들어 제출할 때는 요 등기 필증이라는 요 서류를 요 뒤에 갖다 붙이면 돼. 거기 뭐라고요? 여기 내가 지금 소유자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서류로 제출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법은 서류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입력을 해서 전송하는 거래요. 그러면 컴퓨터 입력을 전송을 하는데 이 서류를 컴퓨터에다 화면에 갖다 붙여놓은 바에 소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요 부동산이 내 겁니다 하는 암호를 줘요. 요 암호가 등기필정보예요. 등기필정은 서류였지만 이거는 암호라고. 금융거래 할 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자,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요.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는 은행 거래할 때 통장을 가지고 은행 가서 다 했어요. 예? 통장만 가지고 가면 돼. 자, 그런데 지금은 입출금 할 때 은행 가서 해요? 집에서 해요? 집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하잖아요.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할 때는 그때는 통장이 필요해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그거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돈 1억이 있다. 옛날에는 이 1억이 은행에 있는 돈 1억이 내 거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게 통장이었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통장에 이게 내가 1억이 찍혀 있으면 요게 내 돈이라는 게 증명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이디 패스워드 이게 있어야 이 은행에 있는 돈 1억이 내 거라는 걸 증명을 그걸로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이 서류를 가지고 제출할 때는 등기 필증을 여기다 갖다 붙여주면 요 부동산이 지금 내 겁니다 하는 걸 확인해 줬는데 지금은 컴퓨터 입력해서 전송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서류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은행 거래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똑같은 암호를 줘내고 그걸 등기 필증번호라고 그런다고요. 등기 필증번호는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1년번호라는 게 있어요. 1년번호 12자리입니다. 1년번호 12자리하고 비밀번호를 몇 개 주느냐? 비밀번호 50개를 줘요. 자, 금융거래할 때는 비밀번호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건 오로지 내밖에 몰라요. 내가 만약에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입력을 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은행 직원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봅니다. 오로지 내만 알리기 때문에 비밀번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자, 등기필 정보는 등기를 할 때마다 아까 그 용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돼. 입력을 해야 되니까 노출이 된다고요. 노출이 되니까 비밀번호 하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래서 몇 개를 줘요? 50개를 줘요.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등기 필정이었지만 지금은 컴퓨터 입력을 하다 보니까 등기 필정이라는 서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아이디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비밀 1년번호 12자리와 비밀번호 50개를 준다고요. 요게 바로 지금 요 당시에 등기를 신청할 때 요 부동산이 내 겁니다 하는 증명이라고 이게.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시험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등기를 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등기필 정보를 다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량은 이걸 갖다가 아무 때나 다 노출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다는 말은 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한마디로 그냥 제출하는 경우 아까 거기 적는欄이 있었죠? 거기 적어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 자, 봅니다. 갑을 중에서 갑기 필요해요? 을기 필요해요? 갑기 필요하지? 갑 이름이 뭔데? 등기 의무자라고.
요걸 공부하면요. 공식이 몇 개 나와요? 한 3개 내지 4개 나오는데 요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 자, 등기 의무자란 말은 어디서 나와요? 공동신청에서 나와요. 그러면 다음 등기 중 등기 신청 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여기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럼 요게 공식이라고. 첫째는 공동신청이냐 이걸 따져야 돼.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냐 이걸 따져야 돼. 이게 가장 먼저 묻는 게 이거라고요. 자, 그럼 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필 정보 제공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해. 아직까지는 없어. 첫째 단독 신청이니까 필요 없어. 상속 등기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재산을 내 앞으로 지금 등기를 해요.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등기 필 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해? 단독 신청 안 한다니까. 단독 신청. 내가 내 이름 개명했어요. 이름을 개명했다고 그럼 그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 그래서 그 등기를 지금 신청해요. 그때 내가 집 살 때 등기필 정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지. 가지고 있다고. 그걸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제공 안 해? 안 해. 왜 안 해? 단독 신청 안 하다니까. 단독 신청은 내가 내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정축해서 그 등기 이름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 그랬잖아요. 그 등기를 지금 신청해요. 내 집 살 때 등기필 정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아서 가지고 있어. 그때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안 해? 단독 신청 안 한다니까. 요 공식을 단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에 대해 딱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요때 소송했을 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합니다. 그건 상당히 어려워. 출제는 잘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하고 요게 공식입니다. 자, 어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공식이 이거라고요. 공동신청에서 등기 의무자. 자, 그럼 하나만 더 냅니다. 지문이 이렇게 나와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저당권자의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한다. 지문이 이렇게 나와서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맞는 줄.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러면 공동신청 맞죠? 네.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 공동으로 해야지. 네. 자, 그때는 누구라 그래서 등기 의무자 거라며. 근데 지문에 나올 때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저당권자의 등기 필 정보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맞다 틀리다? 틀리지. 뭐라고? 저당권 설정자의 등기 필 정보 제공한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접수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등기 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 요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봅니다. 자, 240페이지. 자, 등기필 정보의 제공의 등기필 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자, 봅니다. 갑이 X로부터 샀을 때 그때는 새로운 권리자가 누구예요? 갑이지? 맞아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권이 작성한 정보를 등기필 정보라 그런다. 자, 등권이 새로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자,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요 부동산 이제 당신 겁니다 하는 요 통지를 등기필 정보를 통지를 해놨다고요. 근데 갑이 을한테 팔 때는 그때는 자기가 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말하고요 제공하라고.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읽어봅니다. 등기필 정보를 받은 등기 권리자는 나중에 등기 의무자로서 권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에 통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쭉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 부분 특히 암기해가지고는 이런 지문을 쭉, 이 지문이 이대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암기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이해를 해놓으면 그냥 보면 바로 찍히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맨 밑에 241페이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놨습니다. 자, 첫째 단독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리얼번이 이제 문제입니다. 리얼번에서 요게 맨 밑에 줄 성수한 등기 의무자가 성수했다는 말 자체는 판결받았단 말이지. 판결은 단독 신청이죠. 야, 요럴 때는 단독 신청일 때도 등기필 정보 제공해요.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요거는 공부가 조금 더 돼야 되니까 다음 과정에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등기필 정보를 매일실 했을 때 이거는 다음 과정에 하고요. 그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 하면 요게 맨 앞에 신청 정보 요걸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는 등기 필증이 전자 신청을 하기 전에는 요 뒤에 서류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첨부 정보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요 등기 필 정보라는 요 1년번호 12자료 비밀번호 50개를 등기 필 정보란 뒷면에 적어요. 입력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등기 필 정보가 신청 정보로 들어가겠어요? 첨부 정보로 들어가겠어요? 신청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래 옛날에 출제가 될 때 이렇게 나왔어. 다음 중 등기 필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죄송합니다. 다음 중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왜?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소재 지번 신청 정보에 들어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부동산 표시에 소재 지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소재 지번 등기 목적 맞죠? 등기 원인 맞아요? 신청 연회일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등기 필 정보 맞아요. 신청 정보 맞잖아요. 그 다음에 답은 뭐예요?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이 신청 정보에 적는 게 아니고 뭐라고? 뒤에 갖다 붙이는 거라고. 토지대장은 그럼 토지대장은 신청 정보로 들어가 있어? 첨부 정보로 들어가 있어? 그게 이제 옛날 답이에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기 필 정보가 뒤에 첨부 정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 정보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45페이지 이제 첨부 정보입니다. 요 등기를 신청할 때, 요 신청서는 등기 신청인이 작성하는 겁니다. 본인이 갑을이 직접 신청하면 갑을이 여기다 작성을 했을 것이고, 입력을 했을 것이고, 법무사가 하면 법무사가 입력했겠지? 네. 자, 그러면 요 쭉 적었는데, 요 내용이 맞다는 것을 이거는 이제 워드를 친 거고요. 맞다는 걸 뒤에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갖다 붙여야 돼. 그 갖다 붙이는 서류를 뭐 이렇게 첨부정보라고 그래. 접수가 됐죠? 그래서 1번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나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기 요 등기를 그대로 한다면 등기 목적은 뭐라고 적었겠어? 여기 뭐라고 적었겠어?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뭐라고 적었겠어? 매매라고 적었겠지. 매매. 이게 등기 원인을 매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워드 친 거라니까. 그럼 요 뒤에 매매가 있었다는 증명서를 갖다 붙여야 돼. 그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고 해요. 자, 첫째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 뭐였어? 매매였지. 매매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자, 매매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정보가 뭐겠어요? 매매 계약서지. 매매 계약서. 그래서 각종 계약서. 만약에 이게 등기 목적이 저당권 설정, 등기 목적이 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이 설정 계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때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뭐겠어요? 그것도 계약서는 계약서인데 저당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 소유권 이전할 때는 매매할 때는 매매 계약서, 정의할 때는 정의 계약서. 그래 각종 계약서예요. 각종 계약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협조를 안 해요. 갑이 협조 안 하면 어른 결국은 어떻게 해서 판결 받았겠지? 그럼 그때는 등기하는 걸 뭐 보고 등기해줘요? 판결서 보고 등기하지. 그럼 판결서도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됩니다. 판결 정보는 이런 거다. 자, 그런데 봅니다. 아주 중요한 등기를 할 때는 계약서라는 건 계약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서면이 계약서인데 계약은 우리 민법 공부했죠? 청약과 성락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맞아요? 청약이 있고 성락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때는 도장을 한 사람은 찍겠어? 둘이 찍겠어? 둘이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서에는 반드시 둘이 도장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갑을 도장이 그렇게 찍혔겠지? 자, 찍혔는데 여기 계약서라고요. 아주 중요한 등기를 할 때는 요 계약서에 너 둘이 도장만 가지고는 못 믿겠고 행정관청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오래요. 확인 도장 받아오는 요게 거민입니다. 거민. 그래서 거민을 받은 계약서를 뭐 이렇게 거민 계약서. 이게 거민이라고 해요. 자, 그럼 과연 이제 거민을 언제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나중에 요약집에 나오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빼가지고 도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은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원칙은 알고 와야 돼. 금은 언제 받느냐? 모든 등기를 다 신청한다고 해서 금을 다 받는 거, 계약서에 금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금인 받는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때문에 받아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식이 한 4가지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 나왔어요. 여기 두 번째입니다. 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묻는데 나중에 개별적인 것은 나중에 도표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는 그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원칙은 알고 가자고. 그러면 금이 언제 받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그럼 봅니다. 내가 지금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금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소유권 이전 아니면 안 받으니까. 자, 내가 이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았어. 내 앞에 언젠가는 소유권 이전 해야지. 맞아요? 그때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뭐가 들어가냐면 낙찰 허가서. 법원에서 작성해준 낙찰 허가서 여기 들어가요. 그게 금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안 받아? 요 공식에 대입하라니까. 소유권 이전은 맞지? 근데 그건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 그냥 안 받아요. 수용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다 안 받습니다. 오로지 금이 언제 받는다고? 계약 플러스 소유권 등기. 여기 두 번째 공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중 등기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는 이렇게 쭉 나온다고요. 요 공식을 일단 먼저 입력해야 돼요. 등기 필 정보는 언제라고요? 공동신청이면서 등기 의무자. 금인은 언제 받는다고?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두 개 다 해당돼야 돼.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자, 봅니다. 자, 245페이지.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자,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자, 그 밑에 종류 쭉 나오는데 다 볼 필요 없고요. 기업번도 계약서, 니은번도 계약서, 티급번도 계약서 다 계약서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봐놓을 것은 2형번에 판결 받을 때는 판결 정보니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된다. 그거까지만 알고요. 다른 건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246페이지. 자, 3번. 계약서 등의 금인제도가 나옵니다. 금인. 1번. 246페이지 맨 위에. 의 봅니다. 그 밑줄 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요게 금인 받는 공식이에요. 금인을 받는 공식이 뭐라고?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금인을 받는 경우, 자, 3번에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쭉 나오죠. 그거는 지금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요약집에 딱 도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47페이지. 자, 제3자의 허가나, 자, 동의나, 자, 승낙정보. 자,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한 요 토지가, 여기 토지입니다. 토지가 마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이게 제3자의 허가예요, 허가. 만약에 이게 농지다. 요 토지가 농지다 그러면 요때 매수인이 농사 지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그것들을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정보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언제 받느냐? 농지 취득 자격증을 언제 받느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도표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지금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봅시다. 자, 247페이지에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해서 248페이지 보면 양고로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해서 첨부하는 경우, 첨부하지 않는 경우 쭉 나오죠. 지금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거래 허가증, 이것도 토지거래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 쭉 나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내나 비슷한 거니까 이거는 크게 볼 것 없고. 자, 바로 250페이지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중간 건 안 나와요, 그게.
나중에 나올 것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252페이지. 자, 봅니다, 지금. 요 등기를 신청할 때, 갑한테 필요한 서류, 을한테 필요한 서류,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조금 전에 등기필 정보는 누구 등기 권리자 거, 의무자 거? 의무자 거. 자, 그런데 새로 지금 을은 요 등기를 하면, 소유권 등기를 하면, 요 을은 새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네. 등기부 많이 보셨죠? 네. 등기부 보면 등기부에 을의 이름만 가요? 그게 주민등록 번호도 같이 들어가요? 같이 가요. 번호도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요 을의 주소도 같이 들어가. 네. 그럼 여기 보면 등기 권리자에서 을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다 적혀 있어. 근데 이거는 뭐라 해서 워드 친결하면 그냥 타입 워드 친결하니까. 그러면 자, 을의 주민번호가 요거다, 주소가 요거다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줘야 돼. 여기 주민등록, 여기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고 여기 주소 증명 정보예요. 그러면 요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와 주소 증명 정보는 일단 등기 권리자 거겠다, 의무자 거겠다? 권리자. 새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한테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 거요? 권리자 거. 자, 앞으로 공부를 할 때요, 물론 이제 등기부에서는 뭐 등기 실문, 그 절차법이니까 요 등기하는 절차에 대해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느냐 이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때 새로 등기 권리자가 되는 사람은 가장 준비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소유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돈을 줘야 될 거 아닌가 봐. 가장 중요한 게 뭐? 돈. 그 나머지 딱 하나가 뭐냐 하면 이름만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번호도 올라가야 되고 주소도 올라가야 되니까 이걸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국민일 때는 뭐만 있으면 돼?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에 보면 주민번호도 나오고 주소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요게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우리 돈은 공부를 안 하니까 필요한 서류는 뭐가 필요하다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 증명 정보, 이렇게 그래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래서 번호 증명 정보, 주소 증명 정보는 누구 거라고? 권리자 거다. 항상 머리에 담아야 돼.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만은 갑한테 대부분 양도세를 부과해야 되니까 그 주소를 확인해 놓기 위해서 각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세금 내고 싶어요? 내기 싫어요? 내기 싫어요. 세무서 근처 가면요, 앞으로 뜻이 다녀요? 뒤로 돌아다녀요? 돌아다닌다고. 뒤로 돌아다니다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등기를 신청할 때 요 을의 주소를 확실히 확인해 놓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번호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요 서류는 원칙적으로 누구 건데? 권리자 건데, 단 무슨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요때만은 등기 의무자 것도 같이 제출한다. 접수가 되시오? 자, 그럼 봅니다.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지.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 초본은 매수인만 가져와요? 매도인도 같이 가져와요? 그렇다. 다 같이 가져와야 돼. 갑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 그러면 새로 전세권자로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지. 그럼 을의 주소 증명, 주민등록 등본 초본 필요해, 필요하네? 필요해. 그때는 각건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은 원칙적으로 누구 권리자 것만 있으면 되는데, 단 무슨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것도 필요하다. 여기 세 번째 공식입니다. 이건 누구 거라고요? 권리자 거. 권리자 거. 단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그때는 의무자 것도 같이 첨부한다. 자, 봅니다. 자, 252페이지입니다. 등기 권리자가 새로 등기 명의이 되는 경우, 등기 권리자가 새로 등기 명의이 된다면 등기부에 새로 이름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등기 권리자의 권리자의 주소 및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그 밑에 양가로 2번 주소 및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1번 누구 거라고요? 등기 권리자 걸 제공합니다. 그 밑에 양가로서 3번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놨죠? 동그라미 1번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 원인을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무조건 등기, 두 번째 줄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접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 봅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잠시십시다. 이거 필요 없는 거고. 자, 요 번호가 문제인데, 요 번호가 우리나라 국민일 때는 무슨 번호가 있으면 돼? 주민번호가 있으면 돼.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되는데, 요래 등기 명인이 올라가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 법인도 등기 명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외국인이나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자,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도 번호는 있어야 돼. 만약에 트럼프다 칩시다. 트럼프가 미국에 가면 트럼프가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어느 트럼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때는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 번호를 별도로 부여해요. 그 부여받는 번호를 부동산을 등기할 용도로 등록한 번호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라 그래.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요걸 누가 부여하느냐.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지문에 잘 나온다고요. 자, 그럼 그거 봅니다. 자, 253페이지. 그 위에 양거로 4번 등록번호 부여 절차 해놨습니까? 네. 자,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보 해놨습니까? 네. 국 동그라미. 그 옆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국 동그라미. 그럼 국 동그라미 2개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재외국민 할 때 재 동그라미.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일 때는 그 옆에 대부분 소재지 관할 등기소 되어 있습니까? 네. 자, 재 동그라미, 대 동그라미. 3번 법인 나왔죠? 자, 법인의 등록번호는 그 옆에 주된 사무소 할 때 주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 할 때 주 동그라미. 법 동그라미, 주 동그라미. 4번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랬어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다른 말로 비법인이라 그래요. 비법인. 비법인 이렇게 적으시고 법인 아닌 아닐 삐자 아닙니까? 비법인. 자, 1대는 자, 두 번째 줄 시장. 맨 끝에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 있어. 시장 할 때 시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시장 찾았죠? 그래 비법인 할 때 비 동그라미 시 동그라미. 자, 5번에 외국인 나옵니까? 외국인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다운표하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사회장 해놨죠? 여기 이제 보통 말하는 출입국 관리소장을 말하는데 그 지방 출입국 할 때 출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출 동그라미. 그래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1번은 뭐요? 국국이라는 놈이 군대 가가지고 이번에 제대한다고 동그라미 쳐놨습니까? 3번에 법주 처먹고 경주법주 처먹고 4번에 비실거리다가 5번에 외출금지 당했다. 어쨌든 암기하셔야 돼요. 연결실 좀 알면 돼. 그래서 그래 하시고요. 그 밑에 5번은 별로 볼 필요 없고. 자, 잠시만 쉬었다가 6번에 인감정보부터 하겠습니다. 7번은 닦지 마십시오.